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 교재 127쪽에 있는 문제 3번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볼까요? 13번 문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를 생각해 줘야 되냐면, 자, 데이터와 뭐가 독립이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독립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데이터의 구조도가 변경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추구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응용 프로그램이 변경되더라도 데이터의 논리적인 구조나 물리적인 구조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앞뒤가 틀렸죠. 네,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면 기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인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독립성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뷰를 이용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뷰라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명령어를 내려가지고 취할 수 있는 이제 잠깐의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을 보겠습니다. 네, 14번 문제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건데요. 고객은 그랬습니다. 자, 고객은 어떠한 걸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라고 그랬고, 상품은 이제 어떠한 것을 가질 수 있어요 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문이다 라는 거죠. 네. 자, 주문은, 자, 고객은 고객번호, 상품은 상품번호, 그 외에 주문 번호와 수량을 가지고 있고 주문 번호를 기본키로 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고객은 이랬습니다. 이제 그럼 이 세 개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고객은 한 번 이상의 주문을 할 수 있어요. 고객은 주문을 이제 한 번 이상, 일대 다의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라는 거죠. 끝에 보면 각각의 주문은 하나의 상품과 연관이 된다. 이 상품과 주문은 1대1로 연결이 되네요 라고 해주고 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틀린 것을 골라보세요. 고객의 고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는 후보키가 될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후보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후보키라고 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100명의 학생이 앉아있는데 누구라고 부르면 혼자서만 일어서는 것, 절대로 둘이 일어서면 그건 후보키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고객 번호 유일하죠. 주민번호, 중복이 나올 수 없죠. 네. 자, 두 번째, 주문은 그랬습니다. 주문은, 자, 상품, 고객의 고객번호, 상품의 상품번호를 가지고 외래키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를 참조할 수 있고 여기를 참조할 수 있죠. 그때의 키, 그걸 외래키라고 한다. 자, 주문과 상품은 1대4의 관계다. 주문과 상품은 뭐라 그랬죠? 1대1의 관계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자, 4번은 고객과 주문은 1대4의 관계를 갖는다.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대로 1대4의 관계를 갖는다. 됐죠? 자, 그럼 1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5번 가겠습니다. 네, 15번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내용이 되네요. 이것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이 시스템 카탈로그다라는 것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테이블의 집합이다. 특별한 테이블의 집합이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모든 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 테이블,
뷰, 인덱스, 데이터베이스, 패키지, 접근 권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릴레이션이란 게 뭐죠? 릴레이션이 결론은 테이블이잖아요. 이 테이블을 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인덱스에 대한 정보, 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거고요. 4번에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고 트랜잭션이란 뭐죠?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수행하는 작은 단위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은 이제 무결성 제약 조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난 널이다. 난 널이 무슨 뜻이냐 그죠? 난 널. 너를 가지면 안 된다, 즉 비워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입력할 때 속성값을 반드시 요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 키를 가지고 기본 키는 널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걸 기술을 할 때 난 널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하죠. 하여튼 그 속성값에다가 비워둘 수 없는다라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는 널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주민번호를 기본 키로 했다. 그럼 내가 주민번호를 비워둔 상태에서 다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유니크 큐는 그러니까 유일한 키는 널 또는 유일한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거요. 네 번째, 포린 키, 외래 키가 되죠. 참조되는 속성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외래 키는 존재하는 값이거나 또는 널 값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A라는 테이블에서 B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참조되는 내가 감호 코드를 뭐 01로 했다. 그럼 이 코드가 여기에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참조를 하니까. 근데 내 자신이 어떠세요? 여기 비워둔 상태, 널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7번에 보면 널 값이 적용되는 애. 우리가 이제 널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해당 없다, 비워두는 거죠. 공백으로 그냥 놔두는 거죠. 네, 해당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A 남자 환자의 경우 출산 여부. 그럼 남자는 출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해당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은 출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가 명백하지만 남자분들은 출산을 관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없음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비신입생의 주소가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입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떠세요? 비워두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연봉이 동결되었다. 연봉이 동결되었다. 그럼 여기서 제시를 했잖아요. C4원인 경우. 그러면 연봉 인상률 항목은 뭐라고 적어야 되죠? 동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적어요? 0%다 라고 적어야죠. 네. 해당 없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4번에 보면 D 제품에 대한 제품 가격이 담당 부서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그거죠.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제품에 대한 가격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당 없음이라고 놔두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18번 볼까요? 네. 자, 정규형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이 정규형은 1, 2, 3에 대해서 보면 되겠죠. 1. 정규형은 모든 도메인들 값이 원자 값이어야 된다. 자, 이 정규형은 어떠세요? 완전 함수적 종속 관계가 되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이행적 함수 종속을 제거한 것은 3정규형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가 나오고요. BCNF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 5, 4정규형은 다치 종속을 제거하는 것이다. 5정규형은 모든 조인석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자,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릴레이션 아래 존재하는 모든 조인 속성이 릴레이션 안에 후보 키를 통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제5정규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개념 4정규형과 5정규형은 다치 종속 제고와 모든 조인 적성이 후보키를 통해서만 성립된다. 이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걸 외워주면 되세요.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은 4정규형, 5정규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19번은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트랜잭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트랜잭션이 뭐였죠? 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작업 수행에서 하는 작은 단위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것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첫 글자로 ACID가 있었죠. 네, A는 원자성입니다. 완전히 수행이 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중간에서 결과가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완전한 수행이 됐으면 그걸로 끝내주면 되고, 어떤 오류가 생겨서 완전한 수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값으로 되돌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일관성입니다. 네, 일관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 그죠. 내가 작업을 했는데 초등학교의 학년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건데 어떤 연산을 하고 나서 최종 결과를 봤더니 초등학교 학년이 뭐 7학년이 나왔다든지 평균이 100점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평균이 막 250점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일관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된다. 자, 고립성입니다. 하나의 트랜잭션의 실행은 동시에 실행 중인 다른 트랜잭션 간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된다. 고립성, 격리성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네 번째 종속성이라 그랬는데 종속성은 안 되죠. 종속성이라는 것은 뭐죠? 남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A가 어떤 내용을 바뀌었는데 내가 내용을 바꾸니까 B에도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미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종속성이 아니라 첫 글자 D는 동일하지만 영속성입니다. 네, 올바른 값이 됐으면 트랜잭션의 성공이 완료가 됐으면 그 결과는 어떤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영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20번 갈까요? 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유지되어야 될 트랜잭션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내주고 있습니다. 네, ACID, D죠, D. 그래서 4번이 되죠. 네, 그래서 계속 뭐에 대해서 D를 자꾸만 바꾸네요. 이렇게 D, 그죠? 네, D는 자 뭐다? 영속성이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네. 자, 21번을 갈까요? 네, DBMS입니다. 21번의 답도 DBMS에 관련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데이터 정의어가 있습니다. define 생각해주면 되죠. DDL이다. 정의하는 언어죠.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서 정의하는 언어죠. 그래서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를 명시를 하고, 자, 두 스키마 사이의 사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저장 구조 정의어 SDL이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내부 스키마를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자,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살펴보고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데이터 조작어가 있습니다. 자, 조작어에는 데이터에 대한 검색하는 거, 셀렉트 검색하는 거, 삽입하는 거, 인서트 명령어가 있었죠. 네. 자, 삭제하는 거 뭐가 있었죠? 딜리트 명령어가 있었죠. 자, 수정하는 거 뭐가 있었죠? 업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네, 이런 언어들이, 이런 명령어들이 포함되는 언어이다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비절차적인 언어가 있고 절차적인 언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쓰는 그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무엇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으냐, 결과에 초점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 중심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절차적인 언어.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쉽습니다. 4번을 보면 비절차적 데이터 조작어는 절차적 데이터 조작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수준이다. 아닙니다.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SQL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SQL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세요? 이해하기 쉽죠. C 언어보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고수준의 언어가 아니다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네, 고수준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에 한 레코드만을 조작한다. 바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하단에 보면 절차적인 언어가 있는데 절차적인 언어는 이제 뭐냐면 어디다 중점을 두냐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언어예요.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바로 절차적 언어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배우는 SQL은 비절차적인 언어입니다. 자, 22번 가겠습니다. 네. 자, 22번은 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냐면 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네요. 자, 뷰란 무엇인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원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이름을 가진 가상적인 테이블이에요.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 있었을 때 이제 합해가지고 명령어를 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속성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만 내가 잠깐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가상 테이블을 우리는 뷰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기본 테이블은 물리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뷰는 어때요? 물리적으로 저장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저장된 곳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보는 건 가상적인 것이다. 자, 세 번째, 뷰는 근본적으로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가 되지만 일단 정의된 뷰가 또 다른 정의의 뷰를 기초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걸 뽑아냈어요, 뷰로. 그럼 이 뷰를 이용해서 또 다른 걸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뷰의 정의만 시스템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시 실행 시간에 테이블을 구축하기 때문에 시스템 검색에 있어서 뷰와 기본 테이블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과 여기 있는 데이터 내용과 여기 있는 데이터 내용이 서로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으면 되겠나요?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데이터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가겠습니다. SQL 명령 중 종류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SQL 명령에는 DDL이 있었죠. 데이터 정의어, 또 조작하는 언어 DML이 있었죠. 네, 조작하다. 그 다음에 제어하는 DCL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커밋이라는 명령어는 SQL 명령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죠. 제어어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커밋은 여러분 어떤 명령어입니까? 네, 정상적으로 종료했어요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롤백, 돌아가는 거죠. 백, 롤백입니다. 어쩔 때 돌아가죠? 비정상적인 종료를 했을 때. 그래서 롤백은 트랜지션이 원래의 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는 거죠. 트랜지션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리보크가 있죠. 리보크는 뭐죠? 권한을 해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한을 설정하는 게 뭐죠? 그랜트죠.
네, 권한 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데이터 제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데이터 정의어 DDL에 해당된 명령어입니다. 자, 거기 해설을 살펴볼까요? 데이터 정의어에는 뭐가 있다? create, 생성, alter, drop 이런 명령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alter는 어떠세요? 데이터 구조를 변경할 때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 DML은 뭐가 있어요? 앞에서 나왔다시피 insert, delete, update, select 이런 명령어들이 있지요. 자, 24번 갈까요? 네. 자, 24번 문제에서는 이제 관계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R1 나누기 R2를 하시오 라는 거고요. relation R1.C2와 R2.C2는 동일한 도메인에서 정의되었습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그 나누기는 R1과 R2가 있는데 R1 나누기 R2잖아요. R2가 지금 뭐죠? C2에 대한 내용이 A, B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R1에서 A, B가 들어가 있는 것, A와 B가 들어가 있는 것을 골라보세요. 네, 색칠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A, B를 C2가 A, B 있는 것을 이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쳤죠. 그 중에서 A와 B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걸 고르는 거죠. 네, 그러면 1A가 되고 1B가 있죠. 네, 1A, 1B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나요? 3B가 있고, 일단은 써볼게요. 고른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친 거, 2B가 있고, 네, 3A가 있고요. 4A가 있죠. 자, 나눈다라는 것은 R2의 속성을 기술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C2는 기술하지 말아야죠. C1만 기술을 하는 게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 있는 C1만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됐나요? 네. 그래서 A, B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은 1, 또 여기가 3이 들어간다. 3AB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1하고 3이 표시된 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25번 문제 갈까요? 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죠. 자, 데이터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지션 처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지역 사이트에 있는 모든 DBMS가 동일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요. 지역 사이트에 있는 DBMS는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산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데이터에 대한 처리, 이용이 많은 지역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위치시켜주고 네트워크 상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통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모든 자료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자료가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같이 엮어서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이 돼서 같이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도가 다 동일한다. 여기 있는 DBMS와 여기 있는 DBMS는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중복 기술을 이용해서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빠르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빠르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의 원자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2단계 완료 규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네요. 네. 자, 이런 게 다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현 기법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25번의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26번 가겠습니다. 후입 선출 형태로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는 그랬어요. 이건 쉽죠. 네, 다 맞추라고 나온 문제이기도 해요. 2014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6번에는 이제 스택 구조가 이제 바로 이런 구조가 되죠. 입력과 출력이 한 군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하시오, 푸시를 하시오, 팝을 하세요. 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되겠죠? 자, Q는 어떠세요? Q는 입력 따로, 출력 따로죠. 네, Q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1이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들어오는 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를 앞으로 그러고 얘를 뒤라 그러죠. 네,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구조이다 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 또 다음 문제는 우리가 또 다음 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